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신지아의 인해치 착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사실은 의외로 인해치 착지가 일어나는 스케이터가 여럿 있어요. 뭐 은퇴한 선수로 보면 뭐 케이틀린 오스먼드도 있고 카밀라 발리에바도 있고 한국에 이제 신지아가 있죠. 최근에 좀 요즘 잘 나가는 애들 중에선 그나마 아마 신지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다른 선수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설명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일단 제가 왜 신지아의 인해치 착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는 아마 지난번 영상들부터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종합선수권 때부터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번 시즌 신지아를 다룰 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자, 볼까요? 제가 이번 올해 신지아 관련해 가지고 쭉 본 거 보면 먼저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때부터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너무 너무 뒤로 갔네.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할 때부터 신지아 문제점을 언급했고 3차, 6차 때도 얘기했었고 국내 들어와서 랭킹전은 안 다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랭킹전 그다음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최근에 종합 선수권 까지 저는 끊임없이 신지아의 문제점들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이 고쳐져서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했어요. 즉 뭐냐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말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지난번 종합선수권 때 했던 얘기가 뭐죠? 다른 점프들에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신지아는 이미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왔다. 거의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점수를 좀 더 계단 형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고난이도 점프다. 그런데 고난이도 점프를 하려면 다 솔직히 거의 모든 점프에 약간씩의 문제점은 있다. 근데 쿼드를 뛰기 위해서 그것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데 성적 하락이 생각되고 그러한 성적 하락이 가장 덜할 수 있는 게 악셀이다. 그래서 뭐 쿼드 토나 쿼드 살코 쿼드 러츠 쿼드 플립이 아니라 트리플 악셀이 우선이다, 먼저다 라고 제가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장 최근의 영상인 여기 러시아 내셔널 카밀라 발리에바 편에서도 신지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했죠. 왜 쿼드토가 지금 당장 안 되는지.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자, 그러면 악셀은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신지아는요. 아닌 것 같지만 거의 모든 점프에 인해치 착지 징후가 있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모든 점프에 인엣지가 아니라 분명히 아웃엣지로 착지된 것 같은데 인엣지 착지 같은데 같지도 않은 뭐 이상한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저는 이제 악셀 점프를 다루면서 설명할 거예요. 왜? 악셀에서는 신지아의 인엣지 착지가 가장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가장 확실하게. 그러나 악셀을 뭐 10번을 뛰면 10번 모두가 아웃엣지 착지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잘 보면 중립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아슬하게 아웃으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엣지 착지 같은 징후나 그런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른 점프에서도 그런 비스무리한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제가 굳이 말 안 하더라도 설명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예, 솔직히 누군가가 댓글 단 사람도 있어요.
그래, 신지아는 커드2도 안 되고 커드 살코도 안 되고 커드 러츠 플립도 안 되고 룹은 러츠 플립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하고 커드의 경우. 자, 그러면 신지아의 트리플 악셀은 성공 가능성이 얼만데? 라고 묻는 댓글도 있어요. 솔직히 절반 안 돼요. 뭐 신지아의 트리플 악셀 성공률이 높아서 제가 높아 보여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한국 챔피언이야 지금. 한국 챔피언이 나 한국 챔피언 했어, 나 은퇴할 때까지 한국 챔피언 네다섯 번 더 하고 은퇴할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어떤 선수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당연히 시니어 무대에서 월드 올림픽을 꿈꾸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 말이야, 선수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뭐 러시아가 몇 년이나 더 참가 못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다음번 올림픽 때 전까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적당히 마무리 짓고 화해 무드가 되고 하면 어,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애들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국제 관계가. 그때 돼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트리플러츠 트리플2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시대의 피겨는 커드가 거의 필수 불가결이에요. 월드하고 올림픽에서 거의 메달을 따보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당위성.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은 트리플 악셀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악셀에서 인엣치 착지 자주 일어난다고 네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왜 악셀에서 인엣치 착지가 자주 일어나는 신지아에게 트리플 악셀이 먼저라고 얘기했느냐? 이 문제는 카밀라 발리에바에게도 있지만 멀쩡히 뛰어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뛰어냈던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지아가 카밀라 발리에바만큼의 파워는 없어요. 냉정하게. 그러나 그것이 순발력이 아닌 지구력의 차이라면 트리플 악셀 1, 2회 정도는 뛰고 나머지 코드는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회로죠. 어떻게 보면. 발리에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약물러긴 한데 일단 그걸 약물러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트리플 악셀도 뛰었지만 쿼드2 2번에 쿼드 살고 한 번 더 놓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로그램이 숨 쉴 틈이 없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다고요. 발리에바의 프로그램은. 그런 면에서 체력적 부담이 컸죠. 예,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 안 한다면 트리플 악셀 한두 번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발리에바도 인엣지 착지 문제가 있었고 트리플 악셀에서. 그래서 트리플 악셀을 계속 언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불안한 거지. 이제 피겨 팬의 입장에서 신지아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불안한단 말이에요. 불안해. 그럼 그 인엣치 착지 문제는 왜 생기는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제 블로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제가 전에 한번 뭐 선수 지도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뭐 피겨 갤러리에서 하얀 게 내내 망상이라는 글도 내가 봤는데 뭐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그분이 그리 유명한 분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알 만큼의 유명한 네임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 댓글을 다신 건 솔직히 수년 전부터인데 처음에는 정체를 감추고 있다가 제 블로그에 이 관리 설정에서 자동 차단 필터에 걸렸어. 그분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몰라도. 예, 아마 그분일 거야. 왜냐면 이분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 전 아이디로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관리 설정 들어갔더니 그분 아이디가 차단이 걸려 있어. 자동 차단 필터로. 나 그래갖고 뭐 왜 걸리셨지 생각하고 뭐 차단을 풀긴 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저라고 자기가 선수 지도하고 있다는 사람 바로 믿을 수 있나요? 어? 어떻게 믿어 그걸? 사실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선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밝힌 건 2019년이에요. 2019년에 밝히면서 자기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이제 몇몇 영상들을 이제 찍어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제게 좀 의견을 구하기도 하셨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어떤 고민거리도 막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 정도면 그 언급한 그 선수의 부모일 수도 있거든요. 코치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또는 가족이거나. 그냥 코치인 척 할 수 있잖아. 지도자인 척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한 2, 3년을 지켜보면서 선수가 바뀌어요. 다른 선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다른 선수 영상도 보내고. 예. 그리고 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로는 접할 수 없는 피겨 내부에 있었던 일들이 가끔씩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죠. 기사로도 뜬 적이 없는 내용들이 나중에 그게 맞다는 걸 확인하면서, 아, 이분이 정말 선수 가르치고 있는 분은 맞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이름도 몰라요. 왜? 이분이 자기 메일을 나한테 보낼 때 이름이 자꾸 바뀌거든. 메일에 표기되어 있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나는 내 본명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가리고 있다니까, 나한테. 뭐 다시 말하자면 전 이분하고 얼굴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요. 통성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이 코치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힘들어요. 다만 지금까지 정황상 코치가 아니라면,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정성스러운 사기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 주된 관심사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현재는 제가 이제 주니어 그랑프리 쪽에 많이 관심을 두다 보니 한국의 신재하고 김채영 관련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분하고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종합선수권 우승까지 한 신재에 대한 얘기를 이래저래 하다가 신재하 이제 이네치 착지 같은 부분도 얘기가 나왔죠. 그럼 그분은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느냐? 자, 신재하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선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의견을 주고받고 각자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메일로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부산에서 안양을 갔다가 서울을 갔다가 남양주까지 가서 부산 오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남양주는 못 가고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11시였어요.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도 그분 영상 보고 영상 만들고 새벽에 답장 보내고 뭐 이러다가 감이 온 거지. 신자의 인해 치착지에 대해서. 자,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오늘 이전의 날짜, 즉 어제까지는 신재하의 인해치 착지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냉정하게. 자, 내가 해결법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냥 신재하에게 인해치로 착지되는 문제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을 말해온 사람이에요, 저는. 해결법을 제시했던 게 아니죠. 아니, 그럼 해결법은 코치가 알아서 해야지, 선수하고. 어? 아니, 코칭비를 받는 건 박빛나 팀인데 내가 왜 찾아? 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문제점은 아는데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어저께 이제 그렇게, 아니, 어저께가 아니지. 오늘 새벽에 이제 막 메일 주고 받으면서 감이 온 거지. 예. 이런 잡담 영상으로 이제 14분을 끌었습니다. 예. 아시죠? 제 영상은 원래
라디오라는 거. 이거 라디오 보듯이 해야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먼저 제가 지난번 카밀라 발리에바 편에서는 이 방향에서의 회전축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거 수직 이렇게 해서 다리 뒤로 빼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그 영상에서 언급 안 했지만 축이 뒤로 넘어가는 건데 4번은 거의 넘어진다고 봐야 돼요. 정상 회전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의 점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회전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이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보는 회전축이에요. 그럼 뭡니까? 뒤에서 보는 겁니다. 뒤에서 보는 회전축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살짝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럼 2번은 이건 수직입니다. 그럼 3번은 살짝 이쪽으로 기운 거고요. 그럼 4번은 많이 기운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동안 해결책을 찾으려고 들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그리고 조금의 변명을 하자면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생업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하는 일은 좀 더 힘들거든요. 요즘.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예전에 김연아 점프를 관찰하듯이 많이 보질 않아요. 예전에 김연아 거 같은 경우면 잘한 대회 거는 플레이리스트 걸어놓고 하루 종일 틀었던 적도 많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잠들었던 적도 많아요. 그 정도였지만 신지아가 아무리 뭐 이뻐 보이고 해도 연기 두세 번 보고 나면 끝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해결책을 바로바로 찾아내지 못했던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조금 비겁한 변명인데 어쨌든 예.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 신지아의 회전축이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악셀에서. 그러니까 1, 2번 쪽에 회전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 좀 뭐라고 할까 다른 점프에 비해서 더 인엣지 착지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픽을 내리는 위치가 있잖아요. 자, 이게 선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몸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있어. 그럼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이거하고 이렇게 11자로 다리를 내리는 거랑 이렇게 이제 X자로 꼬아서 다리를 내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저는 신재아가 중간중간에 요 11자로 다리를 내리는 이 1번 경우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 1번의 경우와 회전축의 1, 2번 때문에 인엣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게 진짜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가끔씩 2번으로 착지하게 되면 그 현상이 덜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번으로 착지하게 되는 것의 습관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왜 1번처럼 착지했을까?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에서 내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했지만 4번처럼 축이 많이 기우는 점프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 2번처럼 X자로 꼬우면 너무 기울어지니까 11자로 착지하는 동작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과거 영상은 모르지만 최근의 영상을 봤을 때 신지아에게 있어서 4번 같은 회전축은 없었어요. 예전에 뭐 트리플 룹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회전축이 기운다고 느꼈던 것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점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 동선을 꺾는 거더라고요. 회전축보다도 좀 동선이 꺾이는 게 많고 제가 아마 신지아 트리플룹의 회전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그 점프에 한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대회에서는 뭐 박빛나템에서 수정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회전축이 기운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신지아의 점프 회전축이 2번이 많아요.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2번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프를 들어갈 때 뒤에서 동작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지아는 러츠 엣지 판정이 안 나오고 플립에서 어텐션이 나왔지만 리퍼가 아니라 플러츠 성향의 선수다. 그래서 회전축이 이렇게 좀 기우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는 알고 봤더니 뜰 때만 그랬어. 뜰 때만. 이렇게 뜨고 회전을 돌면서 회전축이 수직으로 바뀌더라고요. 신지아의 경우가. 그러니까 떠올랐을 때, 즉 1회전 때, 2회전 때, 3회전 때 회전축이 방향이 바뀌어요. 신지아는. 자, 예를 들면 김연아의 경우는 트리플 러츠를 뒤에서 보잖아요. 2번의 회전축으로 떠서 1회전, 2회전, 3회전 하면 3번 회전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연아는 떠서 테일링을 하면서 약간 기울이고 떨어지면 아웃 엣지 착지가 되는 2번으로 시작해서 3번 회전축으로 바뀌는 형상인데 신지아는 3번으로 떠올라서 또는 4번으로 떠올라서 2번, 1번으로 가는 거예요. 특이해요, 이게. 근데 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 당면한 악셀에서의 이제 인엣지 부분을 좀 보자면 음, 제가 밝혀낸 건 뭐냐면 다른 거였어요. 역시나 김연아 걸 봐야 됩니다. 아, 도저히 신지아 영상만 찾아봐가지고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냥 우연하게 김연아 거랑 착지 동작을 비교하다가 원인이 나왔어요. 원인을 찾아냈어. 네. 이거는 김연아의 아사히 영상인데 자, 여기가 이제 뒷장면이죠. 이건 김연아의 이 뭐 러츠 뒷장면을 보는 건데 제가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연아의 이 점프 과정은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이건. 물론 한계도 있어요. 트리플에 맞춰진 점프 동작이라는 거. 그게 요즘 시대하고 안 맞다라는 어떤 그런 한계는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트리플 시대에서는 정말 예술적인 과정이에요. 이 점프 뛰는 게. 내가 연아빠를 욕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연아란 한 대상을 향해서 뭐 굉장히 광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비난의 이유지만 어떻게 보면 김연아 빠들인데 김연아의 진가를 잘 몰라요. 걔네들은. 뭐라고 할까? 김연아를 겉핥기 하고 있다? 에이 뭐 됐어. 그런 애들 얘기. 자, 이 과정에서 일단 점프를 좀 봅시다. 자, 이제 뭐 떠오르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자, 이 과정에서부터 자, 여기서 이제 착지를 하죠. 근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유튜브 공개 영상은 안 나갔지만 제가 2017년에 입으로 떠들기 초창기 영상에 보면 김연의 점프 과정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자, 1회전이잖아요. 자, 2회전이고 3회전째를 한 이 정도 들었을 때 이렇게 몸이 여기를 볼 때 착지 동작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착지 동작을 이제 슬 준비한단 말이에요. 네. 보면 이 잘 보면 김연아의 경우는 아씨 자막 거지 같네. 이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 착지하는 이 토를 봐. 토가 살짝 이로 뒤로 당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김연아를 기준으로 몸 뒤로 보내는 게 보일 거야. 살짝 이쪽으로. 그죠? 그러고 착지하면 이 톱픽이 닿았죠? 몸의 무게 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톱픽보다 살짝 이쪽에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토가 닿고 나서 이렇게 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케이트 날은. 예. 이렇게 왔죠? 스케이트 날이. 몸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아웃엣지잖아요. 그죠? 날의 위치가 몸의 무게 중심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고요. 더 왼쪽에. 그런데도 굉장한
그러니까 디바웃 엣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점프 동선 방향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 3회전째를 다 채웠을 때 날의 위치가 몸의 무게 중심보다도 더 왼쪽에 가 있는 것이 아웃 엣지 착지에 참 좋겠구나 라는 걸 김연아의 착지 동작을 통해서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와서 자, 이번에는 러츠와 플립을 봅시다. 러츠 플립에서 제가 엣지를 얘기할 때, 자, 이게 몸의 무게 중심선이에요.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입니다.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랬을 적에 요쪽으로, 그러니까 자, 이건 점프를 뛸 때니까 도약 과정이잖아. 도약 과정. 도약 과정에서 이 스케이트 날의 위치가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아웃이죠.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도약할 때는 스케이트 날이 있잖아요. 그죠? 몸의 무기 중심선 이 정도나 또는 이것보다 더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그냥 거의 무조건 아웃이에요. 헌데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인이거든요. 여기는 인. 그러면 아웃과 인의 중간 경계선이 어디냐? 이게 선수마다 좀 달라요. 선수마다 다르고 관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무릎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략 이쯤에서 그레이존이 만들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인아웃 중립이 다 가능한 범위가 돼요. 헌데 이거 이제 착지입니다. 이제 랜딩입니다. 이제 랜딩. 랜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게 중심선이고요.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이라고 치면 예, 토픽이 닿아서 날이 닿는 시점까지를 본다면 일단 그 전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랜딩이고 도약이잖아요. 그죠? 도약은 왼쪽 스케이트 날이고 착지는 오른쪽 스케이트 날이죠. 그럼 뭐예요? 이 도약대와는 반대 방향이죠. 그죠? 요건 뭡니까? 아웃이죠. 요 방향으로 갈수록 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토가 닿고 날이 닿는 과정까지만을 놓고 보면 이 도약 과정에 그대로 180도, 그러니까 무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만 뒤바꾸면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잖아. 그죠? 자, 착지날이 여기에 왔다. 아웃엣지죠. 여기에 왔다. 아웃엣지일 것 같잖아. 그지? 여기 오면 인엣지일 거고 여기가 그레이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착지는. 도약과 착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 뭐냐면, 자, 도약이라는 거는요. 도약이라는 건 이 엣지 날에 내 몸의 무게가 한때는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다가 내 몸의 무게가 이 날을 떠나죠. 어디로? 토픽으로. 날에서 토픽으로, 오른쪽 스케이트 날 끝에 토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도약을 해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날에 가해지는 무게가 점점 사라져서 제로가 되는 과정이에요. 제로가. 그러나 착지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반대. 에너지가 전혀 안 걸려 있어요. 이 날에. 내 몸의 무게가 안 걸려 있는데 내 몸의 무게가 다 걸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즉 뭐냐? 내 몸의 무게와 착지해서 떨어지는 에너지에 의해서 날이 눌림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날의 눌림 현상. 자, 그러면 이 도약은 언제냐면 토픽이 되기 전까지는 내 몸의 무게와 도약하려고 무릎을 펴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내 몸의 무게 이상이 토픽이 되기 전까지 걸리는 거예요. 날은. 그죠? 그러니까 토픽이 됐을 때만 인해지면 되는 거예요. 도약은.
상관이 없어. 그 전까지는 아웃 엣지다가 토픽이 되기 직전에 인으로 바꾸면 돼. 속된 말로. 그런데 랜딩은 뭐냐면 반대거든. 이것도 이 과정도 다른 거야. 착지일 때, 자, 한 날이 이 정도 왔어. 그래서 아웃을 만들었다 칩시다. 이 정도 와가지고 아웃을 만들어도 착지한 그 순간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착지는. 도약할 때 엣지라는 건 판정을 하기 위해서 토픽을 됐을 때를 보는 건데, 토픽 됐을 때만 대충 엣지 만들고 나면 그 전후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피겨 갤런은 궤적 타령하더라. 걔네들은 등신 같아. 근데 랜딩이라는 건 뭡니까? 착지를 하면서부터 아웃 엣지로 쫙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좀 미끄러져 나가야 돼요. 즉 글라이딩이 돼야 돼. 그럼 뭡니까? 엣지가 유지가 돼야 돼요. 토가 닿고 날이 닿고 그 다음에 무게가 눌려져도 계속 아웃 엣지가 유지가 되어서 미끄러져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무게 중심보다 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무게 중심보다 더 왼쪽으로 와야 돼요. 왜일까? 왜일까? 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요런 T자가 있다고 쳐요. T자. T자에 어떤 이런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지금 중립이라고 쳐. 그러면 무게가 이렇게 가해지면 이 중립이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헌데 무게 중심은 잘 봐. 여기든 여기든 솔직히 여기여도 아웃 엣지는 일 수는 있어. 토 닿고 날 닿는 순간까지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디야? 이 무게 중심선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무게 중심은 요 날보다 요 방향으로 가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쪽으로 눌려진다고요. 이네지 방향으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약과 착지의 경우 날의 위치의 요구 조건의 수위가 달라져. 자, 뭐 착지든 도약이든 아웃 엣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러처만 얘기해 보자고. 자, 플립을 지우고 아웃 엣지만 얘기해 보자고. 자, 도약일 때는 토픽 그 순간의 엣지가 중요하니까 전후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픽 되기 직전에만 뭐 발목을 꺾든지 하고 아웃 엣지 대충 만들어 놓고 토픽하고 그냥 아웃 엣지 판정만 받으면 되거든. 무게가 안 실리니까, 무게가 사라지는 과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의 무게 중심선에서 더 이쪽으로 가도 여기에 놓여도 발목만 꺾어서 아웃 엣지 만들면 그렇게 해서 3회전 돌고 랜딩만 하면 그만이야. 그러나 착지는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서 아웃 엣지가 되었다 해도 무게 중심이 이 아웃 엣지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나가야 돼. 그리고 무게가 계속 이쪽으로 실리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웃 엣지 궤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인 엣지 방향에 눌림이 발생한단 말이야. 무게 중심보다 이쪽에 있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잘 보면 신지아나 발리에바나 이런 애들 보면 얼핏 중립으로 또는 약간 아웃 엣지로 떨어졌는데 인 엣지 방향의 눌림처럼 인 엣지 궤적을 한번 살짝 그려주고 빠지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런 모습이. 즉 도약 때는 무게 중심보다 무게 중심선 근처이기만 해도 되고 조금 왼쪽이어도 돼. 그러나 착지의 경우는 이거의 거울 반대 방향이니까 살짝 요 정도 와선 안 되고 무게 중심보다 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묘하게라도, 미세하게라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림판 하나만 더 꺼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 김연아의 동작을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처음에 이 방향을 보고 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또 이 방향. 이게 1회전이죠? 이제 2회전, 이제 3회전인 거야. 이게 아직 0, 1, 2, 3인데, 그러면 요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무슨 과정이 있냐면, 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 여기서 요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요렇게 도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김연아의 발을 뒤로 빼는 동작이 어디서 나왔어요?
요 과정에서 나왔죠. 발을 뒤로 돌리는 과정은 여기서 나왔고, 착지가 이제 톱 끝이 닿는 건 이 과정에서 나와요. 그죠? 이게 뭡니까? 여기는 토를 뒤로 뺀다. 토 뒤로 빼고, 근데 여기서 토를 뒤로 뺀다는 건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빼는 게 아니죠. 왜? 요 방향을 보면서 뒤로 빼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이 과정이 한 대략 이쪽을 볼 때 토가 닿게 되죠. 토가 닿게 되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수의 몸이 이렇게 있어. 이건 저 사이드니까 이렇게 봅시다. 대충 이게 다리라고 쳐. 이게 무릎이고. 자,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회전축이 뒤에서 봤을 때 그림 너무 못 그렸다, 그지? 대충 봐. 그냥 스케이트 날은 이렇게 앞끝으로 발이 끝이 튀어나오잖아. 몸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김연아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게 뒤로 뺐죠. 스케이트 날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대로 닿았으면 오히려 몸의 무게 중심 근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날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돌아서 이 방향을 볼 때 오게 되니까 이 날도 어떻게 됩니까? 이 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뒤로 뺀다 해도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끝이 돌잖아요.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럼 이 끝이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무게 중심보다 더 이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쪽으로.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점프는 계속 이 방향에 관성이 작용해요. 계속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몸의 무게 중심은 계속 여기로 빠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토가 닿게 되고 요렇게 온단 말이죠. 몸의 무게 중심보다 당연히 더 왼쪽에 있으니까 아웃엣지 궤적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신지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여기까지 37분 걸렸네. 신지아의 이 과정은 뭐냐? 신지아의 경우는 회전축이 수직도 아니고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심한 경우를 빼고 그냥 수직이었다고만 치자고. 대략 신지아의 악셀은 2번하고 1번 정도인데 2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약해서 뜰 때는 3번인데 공중에서 회전을 돌면서 2번, 1번으로 넘어가고 주로 2번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직이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신지아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관절입니다. 관절. 머리, 엉덩이, 무릎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신지아의 악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2번을 조금 다시 그려야겠네. 자. 수직으로 그대로 떨어져도 어떻게 되나요? 무게 중심보다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나 신지아의 더블 악셀 같은 경우는 이 톱끝, 이 회전이 거의 다 돌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하게 무게 회전 축에 거의 가깝게 와요. 이렇게 끝이. 그러나 제가 앞에 얘기했죠. 이 정도면 사실 날이 닿는 순간까지는 아웃엣지가 되거든. 그런데 몸의 무게 중심과 이 몸의 관성은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웃엣지가 닿아도 이걸 이쪽으로 못 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날이 여기서 아웃엣지가 되어도 인으로 갔다가 빠져야 돼요. 인으로 갔다가.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지아 실제 연기 영상을 보면서 할 건데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예 아슬하게 이 다리를 발끝을 앞쪽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2회전과 3회전 사이에서 몸이 여기를 보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김연아의 착지에서 여기 이 모습일 때, 이 모습일 때를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건데 다리를 앞으로 뻗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무게 중심은 이 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다 돌고 떨어져도 이렇게 오겠죠. 여기로 오겠죠. 몸의 무게 중심은 여기에요. 요 방향으로 간성.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인이고 이렇게 돼요. 즉 신지아의 경우는 요렇게 뻗는 경우는 그냥 애누리 없이 인엣지가 되고 평범하게 이게 좀 직선적으로 내려와서 살짝 아웃이 된 것 같은데도 미묘하게 인엣지 같은 움직임을 주면서 오거나 아니면 이걸 억지로 아웃으로 틀려고 해. 아웃으로 억지로 틀려고 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그려 나가지 못하고 끄끄끄 한다고요. 이게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제 신지아 점프를 살펴보면 에휴, 과연 몇 명이나 이해를 할까? 참고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새벽에 메일을 주고받았던 분은 바로 이해를 하시던데. 자 일단 이번 시즌 보자. 주니어 그랑프리 3차부터 볼까요? 신지아 거. 자 3차부터 볼게요. 이건 러츠인데 뭐 이거는 뭐 딱히 네. 이 경우는 그냥 이거 여기서도 보면 살짝 앞으로 뻗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예. 그러나 회전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이 무게 중심보다 1로 가진 않았고 많이는 안 가는 상태죠. 예. 뭐 그럭저럭 뺐어요. 뭐 이것보다 이 더블 악셀을 봅시다. 자, 이제 더블 악셀 들어가요. 자, 점프 동선은 지금 여기죠. 그죠? 여기로 와서 1로 뛴 거예요. 자,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인데 한 바퀴, 두 바퀴. 자, 여기서 이제 다리를 보시면 살짝 앞으로 살짝 뻗는 동작이 나와요. 그러고 내려오죠. 회전은 거의 다 돌아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짝 뻗어줬지만 생각만큼 많이 요로 가진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만큼 나가진 않았어. 나가진 않았지만 지금 몸은 어때요? 몸의 무게 중심은 1로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날은 요로 나가고 싶어해. 아이씨, 자, 이거 날은 1로 빠지고 싶어요. 아웃 엣지로. 근데 몸의 무게 중심은 요로 빠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인엣지 눌림이 발생하죠. 아웃 엣지가 바로 안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뭔가 멈칫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아, 트리플 루브에 좀 기울긴 했었네, 이때는. 네. 자, 이 경우는 워낙에 룹이 기울어서 아웃 엣지가 된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거는 좋다고 말 못하지, 이 과정은. 플리로 좀 잠깐 넘어가면, 요것도 보기가 좋겠네. 자, 악셀을 뛸 때는 살짝 이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1로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이쪽에서 본 거고 지금 뛰고 있는 건 이쪽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쪽에서 3번이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기울었는데도 공중에서 돌면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직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지금 다리 동작을 보면 앞으로 뻗죠. 이렇게. 그죠? 다리를 앞으로 뻗어요. 이쪽으로. 김연아는 이렇게 나왔는데 신지아는 이쪽으로 뻗고 있다. 반대 방향이죠. 내려오는 딱 순간 닿는 순간 어디예요? 무게 중심보다 이쪽에 있죠. 네, 아웃 인엣지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착지할 때 다리를 뻗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엣지 착지가 나오는 문제점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거기서 그냥 저는 단순하게 회전축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고 있었다. 물론 다리를 내리는 위치가 문제가 있긴 있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뭐 때문에 다리 내리는 위치가 잘못된 건지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허나 김연아의 이 다리를 이 톡 끝을 착지하는 과정에서 김연아는 자기 몸을 기준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뒤로 빼주면서 몸의 무게 중심보다 점프 동선 기준으로 보면 더 왼쪽으로 보내는 결과를 보냈죠. 이 날이. 그죠? 더 이쪽이 있잖아요. 몸의 무게 중심보다. 신지아의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했다? 여기서 이 끝이 여기가 아니로 여기로 왔죠. 자, 여기에 쓰면 어떻게 됐어요? 김연아라면. 몸의 무게 중심은 여기인데 토픽은 여기로 왔다. 이네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신지아의 이네치 착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직접적인 이유예요. 직접적인 가장 큰 이유. 뭐 다른 거 볼까요? 다음 대. 그 다음에 6차를 봅시다. 6차. 악셀. 역시나 살짝 이쪽이죠. 살짝. 그래서 지금 이걸로 보면 3번입니다. 3번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서는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자, 여기서 다리를 많이 뻗진 않았어요. 많이 뻗진 않았고, 그리고 다 돌고 떨어졌죠. 이러면은 요거에 가깝겠죠. 좀 무게 중심에 거의 가까운 형태가 될 거고, 그런데 발목을 보면 이네치 눌림 있죠. 예.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중립 근처란 말이에요. 이건 중립으로 떨어진 건데도 동선 무게 중심보다 약간 이쪽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동선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관성 에너지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넷집 눌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넷집 눌림 현상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중립에서 아웃으로 안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중립 정도로 떨어지면 그냥 몸을 틀어 나가서 아웃 엣지 방향으로 꺾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요. 왜? 동선의 이 관성 에너지는 직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여기서 살짝 중립이었어도 이렇게 나가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안 하려고 버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트리플룩은 확실히 기울긴 했었네. 예. 좀 기울고 동선도 이쪽이었네. 예. 요거를 최근에 잡은 모습이죠. 자, 요 경우는 워낙 축이 워낙에 3번, 4번 쪽으로 가니까 이런 착지 발휘를 내리는 위치가 문제가 좀 있어도 커버가 되는 모습이에요. 아웃 엣지로 확실하게. 그죠? 예. 그런데 이 회전축이 보기 좋나요?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확 넘어간다는 느낌 들죠? 약간 불안하게.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까요? 나머지 점프를 다 이렇게 회전축을 이쪽으로 기울일까? 아니면 다리를 뻗는 동작, 그 습관을 빼야 될까? 이 정도면 거의 답이 나왔다고 봐요, 나는. 솔직히. 이건 또 마지막 악셀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번으로 도약해서 지금 2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쇼트니까 같은 거네. 쏘리. 자, 여기서 중립으로 떨어져도 인엣지 눌림이 발생해서 이렇게 인엣지 계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웃으로 빠지는 모습이고, 자, 이건 쇼트는 봤으니까 이제 프리를 봅시다. 역시나 맨 처음 점프가 그거예요. 자, 이거니까 자, 이쪽으로 기우니까 역시나 3번 회전축. 그 다음에 가면서 수직으로 서게 되고,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일로 크게 안 뻗었어요. 그다지 많이 안 뻗었거든. 일로 안 보냈잖아. 심할 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심할 때는.
근데 안 하고 그냥 거의 직선으로 떨어졌어.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톡 끝은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보다는 이쪽으로 오게 돼요. 지금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회전이 많이 돌아서 톡끝이 돌았기 때문에 톡끝이 돌아주면서 좀 덜 나갔거든. 덜 나갔지만 그래도 지금 인엣지 눌림이 발생해요. 중립 근처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깔끔하게 아웃으로 쫙 안 빠져진다고요. 지금 이 동작 과정이. 예. 이거 아웃으로 잘 빠진 거 아니냐 했지만 짧게 인엣지 살짝 끌고 나간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해해라. 제발 좀. 그래서 무게 중심보다도 최소한 무게 중심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더 왼쪽으로 가 있어야 돼. 이건 지금 보는 방향이 반대니까 반대로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게 중심보다 더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무게 중심보다도는 살짝 이쪽에 있어서 착지 날각 자체는 아웃 엣지인 것 같은데 인 엣지 눌림 발생해서 지금 인으로 중립 인으로 살짝 갔다가 아웃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이 과정이. 근데 딱 장담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이런 인엣지 착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해결법 제시한 사람이 아마 나밖에 없을걸? 이거는 이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입니다. 이거는 러츠인데 이거는 뭐 회전축이 약간 기울어 있다 보니 애초에 좀 약간 아웃 엣지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회전축 덕을 본 거고 이거 이제 악셀을 봐야 되고 악셀도 그냥 느린 화면 볼까? 악셀이 이게 없었지. 예. 자,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 앞에 했던 소리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3번 회전축으로 떠요.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지. 2번이나 1번으로. 예. 예, 살짝 갔는데 이번에는 보자. 자, 여기서 다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 앞으로 쭉 뻗진 않았어요. 그다지. 그러면 그래도 무게중심 근처는 되겠죠. 무게중심 근처는 되지만 이미 내려올 때 지금 인엣지 눌림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인엣지 궤적 그리고 빠지고 그 다음에 아웃으로 틀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 발생하는 건 무게 중심 근처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렇게 된 건 앞으로 뻗지는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회전이 좀 더 많이 돌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톡끝이 몸의 이쪽으로 빠진 것이 덜하게 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의 무게 중심보다 덜 나가서 비교적 가까워져서 이 정도인 거예요. 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건 플립인데 잠깐만요. 내가 왜 이거를 보고 있었지? 자, 어쨌든 이건 거의 보면 회전축이 서 있잖아요. 그죠? 회전축이 지금 거의 2번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 과정이잖아. 몸이 이쪽으로 볼 때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는 게 보이죠? 예. 뻗었죠? 무게 중심보다 더 이쪽에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잘 보세요. 여기서 무게가 다 이쪽에 내리기 전에 이 날이 이렇게 빠져줬어요. 날이 이렇게 탁 빠져지죠?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무게 중심으로 들어갔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 없었다면 이것도 인엣지 눌림이 발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기서 당겨서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들어갔다는 거.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으로 방향을 틀어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악셀이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프리 악셀. 역시나 들어갈 때는 3번 회전축이고요. 예, 이쪽으로 기울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틀어지죠. 다시 2번으로 갑니다. 예, 2번에서 자, 여기서 보면 또 앞을 내밀죠. 다리를. 상체는 이런데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예, 요거. 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닿았으면 이건 인엣지 착지가 되는 거죠. 예, 방금도. 자, 인엣지죠. 인엣지에다가 인엣지 눌림이고 나발이고 그냥 인엣지 궤적을 그려요. 그냥 인엣지 궤적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빠져든 거죠. 아웃으로. 자, 인엣지 착지가 되는 여러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 신지하 점프를 지금 여러 개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차적인 원인은 뭐다? 예, 회전이 마무리되기 90도 전쯤에 이 톡끝을 어디로 향하느냐? 톡끝 그러니까 자, 여기 이 과정에서 김연아는 이걸 이렇게 내렸고요. 이걸 이 끝을 몸의 뒤쪽으로 빼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90도를 더 틀게 되면 몸의 무게 중심보다 토와 날이 내 몸의 무게 중심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신지아는 반대로 앞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 몸의 무게 중심보다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했죠. 자, 김연아의 경우는 90도가 남은 시점, 회전이 마무리되기 90도가 남은 시점에 톡끝을 그러니까 뒤로 뺀단 말이야. 즉, 이 방향을 바라볼 때. 요쪽으로 빼니까 토가 닿았을 때 무게 중심선보다 요쪽으로 놓여요. 신지아는 반대로 했기 때문에 요쪽으로 놓인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신지아에게서 계속 인엣지 착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설사 중립이거나 얕은 아웃엣지가 되어도 눌림 현상과 점프 진행 방향의 관성 때문에 인엣지 방향으로 눌려진다고요. 날이 다시. 이것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종합선수권 한번 볼까요? 종합선수권도 한번 보고 갑시다. 쇼트고요. 악셀을 띱니다. 자, 이 경우는 약간 지금 옆사이드인데 이건 좀 보기가 힘드네. 자, 여기서 이 다리를 뻗는 방향이 뒤에서 보지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김연아처럼 뒤로 뺐다고는 안 보여지죠. 그러나 지금 보면 땅에 닿기도 전에 돌았잖아요. 그죠? 다 돌아버렸어요. 그러면 회전이 충실하기 때문에 김연아처럼 뒤로 빼주는 동작을 안 해도 어떻게 했어요? 몸의 무게 중심선 근처는 온다고요. 그죠? 그러나 자, 날의 방향은 지금 1로 빠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몸은 1로 오고 있었죠. 관성은 1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엣지로 지금 살짝 눌렸어요. 지금 인엣지로 빠졌다가 빠지는 거예요. 인엣지로 궤적을 한번 그려주고 아웃으로 가죠. 아무리 몸의 무게 중심 근처에 와서 중립 근처로 닿았다 해도 아웃 엣지로 틀면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아웃 엣지로 가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몸의 간성은 이 방향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인엣지 눌림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게 쇼트고요. 그 다음에 프리를 가보면 첫 번째 점프 볼게요. 자, 이거는 또 여기니까.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3번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틀어서 공중에서는 이렇게 다시 탁탁 오면서, 네, 수직으로 서는 2번으로 가죠. 2번으로 갔고, 자, 여기서도 또 다리를 뻗고 있죠. 여기서 김연아라면 이쪽인데, 신지아는 1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무게 중심보다 이쪽에 놓이죠. 예, 몸의 무게 중심은 여기. 자, 예, 인엣지로 여기서 보면 예, 인엣지 궤적을 확 그리진 않았지만 인엣지 눌림 현상이 있었죠. 지금 인엣지로 눌려졌어요. 그다음에 살짝 짧게 이렇게 하고 빠진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마 김연아처럼 착지하면은요. 김연아처럼 착지하면 설사 1번 정도의 얕게 넘어간 정도는 문제없이 착지가 될 거예요. 아마 아웃 엣지로. 김연아처럼 동작을 한다면. 신지아처럼 지금 2번으로 주로 계속 착지하는데
그러면 몸의 무게 중심점만 들어와도 그냥 아웃 엣지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근처만 와도, 근데 그 정도로는 모자란다는 게 지금 여러 영상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어, 물론 이 날이 있잖아요. 이 날이 무게 중심점보다 왼쪽이라고 해서 아예 여기에 놓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너무 기울어서 이렇게 넘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껏 내 몸의 무게 중심보다 왼쪽에 놓일 수 있도록, 오른쪽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만들려면 아마 지금 신자가 앞으로 뻗는 것보다는 김연아처럼 이 스케이트 날이 한 센티미터 단위로 아마 한 5cm 뒤로 당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체킹을 해보면서 더 필요하면 더 뒤로 당기고 모자라면 너무 심했다 싶으면 조금 덜 뒤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 신지아의 인엣지 착지 문제는 거의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다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더 걱정되는 게. 점프라는 게 피겨에서의 도약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약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좀 비슷비슷한 형태의 점프들끼리는 한 가지를 바꾸면 나머지에도 영향을 줘요. 그죠? 근데 그래봐야 좀 많아봐야 3개거든요. 왼쪽 다리로 뜨는 점프, 오른쪽 다리로 뜨는 점프끼리 닮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악셀, 톨업, 살코, 러츠, 플립, 룹 이렇게 닮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착지잖아. 착지는 6개 점프가 다 적용이거든. 이 동작이 만약에 악셀이 아닌,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어 김연아로 비유했을 때 요 자세에서 이걸 뒤로 빼는 동작 있죠. 여기서 이걸 뒤로 빼는 동작. 요 동작을 신자가 따라해서 했다고 쳐. 그 동작이 악셀에서만 벌어지면 되는데 다른 나머지 5가지 점프에서도 저거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해서 혹시나 회전축이 말이죠. 악셀은 2번 정도로 형성되니까 괜찮다 치는데 3번이나 4번으로 회전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너무 기울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 4번처럼 많이 기울어지는 점프였던 트리플 룹은 최근에 신지아를 보면은 고쳐졌어요. 박빛나 팀에서 그게 아마 좀 껄끄러웠나 봐. 회전축이 많이 기우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신지아의 회전축은 2번, 3번이 주로가 되고 재수 없으면 1번이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는 회전축이 좀 편차가 줄었어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악셀에서 이 수정을 좀 과하게 하면 3번 회전축에서는 너무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정은요, 정말 정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자의 코치가 아니니까. 박빛나 팀에서 신자의 이 악셀 문제를 일단 지금 당장 고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고요. 그거는 그쪽의 선택이에요. 주니어 월드가 남아있는데 지금 점프에 수정을 한다?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 빨리 안 고쳐질 경우에. 자리를 빨리 못 잡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설사 지금 당장 수정을 안 한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니어 월드 끝나고 나서 비시즌 때 해도 되고, 그잖아요. 원래 점프의 큰 수정은 비시즌 기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확실하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주니어 월드 전에 고치려고 한다 하면 나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악셀에서의 인엣지 착지만 고치겠다. 그러면 악셀을 4번 회전축으로 뛰면 돼요. 극단적으로. 2번에서 4번으로 가게 되면 이런 동작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여기서 뒤로 안 보내고 앞으로 보내는 이 동작을 해도 회전축이 4번 정도로 기울어지면 아웃엣지는 될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블 악셀이든 트리플 악셀이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신지아의 악셀을
회전축만으로 고치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비난할 겁니다. 박빛나 팀을. 회전축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거들뿐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걱정했던 게 4번에 이런 회전축이 생기는 걸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최근 영상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신지아의 회전축은 2번, 3번에서 형성돼요. 솔직히 이건 그냥 좋다고 봐야 되거든.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악셀 이네치 착지를 회전축으로 고치려고 4번까지 기울인다. 난 결사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토가 어느 위치로 내려지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무게 중심보다 더 약간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왼쪽에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이거인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라는 거죠. 이 다리의 방향이. 그리고 참고로 이 얘기하면 박빛나팀에서 언짢아 할 수도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뻗는 동작 있죠. 윤하선이 박빛나 팀에 있을 때도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적했던 적도 있어요. 유튜브 공개 영상은 아니지만 제 블로그에서만 공개한 영상에서는 그거 지적한 적 있습니다. 일단 1시간이 넘도록 길게 신지아의 어떤 이런 이네치 착지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고요. 뭐라고 할까? 솔직히 뭐 제가 이런 걸 뭐 알아냈든 찾아냈든 아니면 제가 이거 헛다리를 짚었든 제가 신지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거든. 결국 판단과 선택은 신지아 선수 본인하고 코치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박빛나 팀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딱히.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제가 입으로 떠들기 같은 걸로 이제 영상을 처음 만들던 2017년이면 과정과 내용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점프를 정말 정석 점프에 가깝게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돼. 솔직히 이거 안 고쳐도 돼요. 신재가 이네치 착지를 꼭 고쳐야만 할까? 아니? 트리플 악셀만 잘 뛰고 점수만 잘 받으면 돼. 점수만. 굳이 안 고치더라도. 다만 이거 고치는데 과연 전체적인 점프 컨시에 문제를 줄까? 성적 하락에 심각하게 작용할까? 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요거 정도 고치는 거는. 그래서 조금씩만 고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고 성적 하락이나 컨시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면 조금은 손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뭐다? 트리플 악셀 잘 띄어내면 그게 더 낫다예요. 이 문제 안 고쳐도. 트리플 악셀만 제발 성공해라 라는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트리플 악셀 랜딩이 실패하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신지아 여기서 점수 향상 크게 없어요. 앞으로. 가혹하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피겨판이 그래. 현재 피겨판이. 트리플 러츠까지가 한계인 선수와 트리플 악셀이 한계인 선수, 쿼드 톡까지 가능한 선수 점수 격차가 명확합니다. 요즘 국제대회는. 굉장히 열받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은 신지아 잘 되기만 하면 내 생각이 무시되어도 난 좋다. 결과만 좋다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